남은 4분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기나 길었던 이 어둠의 터널 끝에 희미하게 지금 불빛들이 보이는, 이 터널 거의 막바지에 지금 도달한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완전히 동이 트기 전, 내년 2024년 크립토 시장에 의미 있는 시기가 오기 전 마지막 단계, 우리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터널의 마지막 부분까지 잘 구축해서 저희가 건설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나쁘다, 사회악이다, 사기다 다 욕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비트코인 너도 나도 전 세계가 좋다고 하면서 뛰어들려는 모습.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뭐 투기나 사기, 폰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향후 이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지금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 전 세계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9월에 대망의 FOMC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미 연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또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파월이 또다시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행인 건 뭡니까? 이번 FOMC에서는 그래도 9월달은 금리 동결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9%.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의 핵심 쟁점은 금리를 동결하냐 올리느냐 그게 아니다. 거의 지금 동결은 확실시되고, 우리가 한번 답안지를 보자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자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번 FOMC 시나리오에 대한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최고 금리 전망치를 수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번 FOMC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일단은 동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향후에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내릴지 그런 최고 금리에 대한 전망치도 수정하지 않는, 지금 기조로 그대로 가는 그런 FOMC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뭡니까? 바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다. 연준 위원들이 하반기 4분기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점도표가 나오는 그 시기가 바로 이번 9월 FOMC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대다수 의원들이 향후에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을 선호할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해서 가는 흐름을 선호할지, 그것을 이번에 점도표에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 이후에 있는 일정이 뭡니까? 바로 금리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있는 파월의 기자회견. 파월의 입에서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그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파월이 또다시 한번 매파적인 그런 발언으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지난 FOMC 때처럼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이번 파월 기자회견에서 또 파월이 이런 식으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향후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늘 파월이 하는 방식, 애매모호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또 강하게 올리기는 현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부채가 307조로 지금 사상 최대,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고 코로나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고 그 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치에 올라왔다. 연준은 지금 알 겁니다. 미국 국채 이자만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돈이 나가고 있고, 그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부채를 발행하고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는 흐름. 근데 여기서 금리까지 한 번 더 올려버린다라고 하면 정말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올랐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유가였다. 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유 감산한다, 이 영향으로 인플레가 올랐던 거지,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주택입니다.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가파르게 금리 올렸기 때문에 지금 잘 잡혀가고 있다. 어쨌든 주거비 떨어진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물가는 어쨌든 연준이 의도한 대로 잘 잡히고 있고, 이런 유가는 변수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다시 근본적인 물가가 치솟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연준이 또 다시 강한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기보다는 좀 동결하는 흐름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와 내년에는 연준이 조금씩 이제 목줄을 풀어주고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FOMC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 코인베이스 리포트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왔다. 5,200만 명의 미국인이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내년에 뭐가 있냐.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도 있지만 바로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또다시 재선을 하고 당선이 되려면 이 5명 중 1명인 이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심을 받아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의 민심이 바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또 규제하고 제재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이 5명 중 1명, 이 20%가 등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이든은 암호화폐 시장의 신화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크립토 투자를 하는 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 문화, 정치, 경제 동향을 주도할 미국인 그룹이다. 암호화폐 소유자는 노동 중산층과 젊고 전체 인구보다 다양한 이 앞으로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 혁신 자산인 크립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의 5분의 1인 만큼 충분히 내년 대선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크립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고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감기뿐만이 아니더라도 대선도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영국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가상자산 기업은행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이 영국 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여서 뛰어들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금융 핵심지인 영국, 유럽에서도 지금 크립토를 완전히 수용하고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코어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의 최대 금융기업인 노무라가 기관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펀드 출시.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경제 대국인 일본까지도 지금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 출시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수면 아래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 시간 문제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최근에 또 노무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형 은행 등 8개사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적극 추진하려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 중이고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 참전한다. 근데 이 뒤에 누가 있냐? 미쓰비시 은행이 있다. 미쓰비시는 거의 미국 JP 모건에 버금가는 규모의 일본 1위 은행입니다. 지금 일본 1위 은행이 8개사와 합작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시다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록체인 사회 변혁이 이끌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된다. 웹3 시대에 맞춰서 환경 정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지금 미국 정부부터 의회까지 웹3 육성하겠다. 대기업들 지금 속속들이 다 합류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지금 되찾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에서 일본이 이런 확실한 경제 패권을 다시 잡아가려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는 것이 향후 미래 경제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풀악셀을 밟고 크립토 시장의 패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려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노무라는 또 어떤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일본 최대의 금융기업 SBI. 쉽게 말해서 노무라가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증권이라고 보면 SBI는 지금 국내 시총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삼성증권과 1위 증권사 미래에셋, 노무라와 SBI가 지금 협력해서 벤처캐피탈로서 웹3 토큰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BI가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SBI CEO가 일본의 모든 은행이 2025년까지 리플 사용으로 전환할 것이다. 여기서 게임 끝났다. 리플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바로 SBI. 그리고 SBI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손정희 회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리또 속이다, 리플 망했다, 리플 또 가격 좀 빠지고 눌린다라고 해서 리플 끝났다라고 하지만, 리플도 어마어마한 지금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있고 이 수면 아래서 이 에너지들이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미 SBI는 리플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국경 간 결제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필리핀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다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이미 리플은 CBDC 브릿지로 지금 팔라우부터 러시아, 몬테네그로, 우루과이, 홍콩, 일본, 뉴질랜드, UAE까지 이미 다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어떤 이런 고무적인 움직임, 리플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님들께 강조드리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던 체인링크, 최근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체인링크 설립자가 은행과 기존 인프라를 통해 수백 개 체인에 연결할 수 있다. 최근 체인링크는 뭘 했습니까? 현재 지금 국경 간 결제 표준인
스위프트와 함께 CCIP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지금 체인링크 설립자는 스위프트부터 시티, BNI 멜론, BNP, 파라바 등 은행 그룹과 실시한 체인링크 기반 실험을 통해 주요 성과를 얻었다 하면서 은행은 스위프트 같은 기존 은행 인프라를 통해서 수백 개 체인에 쉽게 연결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체인링크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스위프트랑 손잡고 가면 리플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같이 공존해서 라이벌 관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애플이 있다고 갤럭시가 망하냐, 비자 있다고 해서 마스터카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는 공존해서 이런 식으로 국경 간 결제의 핵심 기업들, 핵심 코인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코인 중 하나다.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프리미엄에서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펀드 프리미엄이 133%. 그러니까 미국 기관들이 체인링크를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를 통해서 매수하려면 133%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뭔가 FTX 물량이 던져질 것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솔라나까지도 지금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는 프리미엄이 241%.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힌트들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고 몇 가지 지금 수상한 온체인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신규 지갑 주소 수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신규 지갑이 이렇게 올라갔다. 과거에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신규 지갑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나서 비트코인도 상승했다. 신규 지갑이 최저를 찍고 상승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대폭등했다. 현재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 눌림 구간에 신규 지갑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큰 방향성은 지금 정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해시레이트가 또다시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이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점점 더 보안성이 강해지고 있고 신뢰성이 강화되고 있고 채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불안정하지만 점점 더 이 근본적인 가치, 어떤 펀더멘탈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것이 없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중심 잘 잡고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 센티멘트 데이터에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상승과 함께 엄청난 활성 주소가 지금 발생했고, 또 하나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엄청난 비트코인 지갑에 라지 스파이크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비트코인 5년 이상 보유 중인 UTXO 지갑에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트랜잭션이 발생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손바뀜이 이번 조정 눌림과 상승에서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 손바뀜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했던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과 글로벌 리스트들, 지금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 그들이 이제 ETF로 정식으로 유통하려면 그들이 엄청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유동성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을 지금 수면 아래에서 계속하고 있다. 근데 개인들은 뭡니까? 조금만 상승하면 본절 왔으니까 팔자라고 하면서 지금 팔기 바쁘고 도망치기 바쁘다. 하지만 제가 말했던 거 뭡니까? 올해는 축적의 기간. 올해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축적하고 포트 구성하고 모아가느냐에 따라 내년에 정말 졸업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나중에 시장 다 오르고 나서 비트코인 60K, 100K 가고 나서 그때 뛰어들어서 또다시 고점에 물려서 강제 퇴학당하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남은 4분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시간 트레이딩 팁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